안녕하세요. 2026년 서울과학이대 몇 등급까지 지원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창의융합 인재 전형이라고 하고요. 1단계에서 생기부를 가지고 3배수를 선발해서 면접이 30%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서류평가 기준에서는 학업 역량이 35%고요. 진로 역량 45%, 공동체 역량 20%로 진로 역량을 가장 많이 보게 되고요. 학업 역량에서는 세부 내용에서 학업의 발전 정도를 포함시키고 있으니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성적이 오른 학생들은 좀 더 가산점을 많이 받게 될 수 있겠죠. 진로 역량에서는 교과 이수 노력과 교과 성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등급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70% 컷과 평균이 있는데 우리 70% 컷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가 3.05 등급으로 3등급이 형성이 됐고요. 기계 자동차 공학이 3.17, 안전공학과는 조금 낮네요. 3.49 등급입니다. 신소재 공학과는 2.74로 평균과 7컷이 좀 높습니다. 건설 시스템이 3.41, 건축 공학이 3.24, 건축학은 2.73, 전기정보가 2.83이고요. 전자가 2.71, 평균도 한 2.7 정도 되네요.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가 3.37, 컴퓨터가 2.64로 7컷이 좀 높죠. 화공생명은 3.13인데 생각보다 좀 낮네요. 다른 학과에 비해서. 환경공학과가 2.58로 7컷이 되게 높은 편이고요. 평균은 3.16입니다. 식품생명공학과가 좀 높았어요. 2.6, 2.45가 7컷이고요. 정밀화학과가 2.85, 환경광학과가 3.5등급입니다. 그래서 3등급 대 초중반에서 좀 높은 학과들은 2등급 중반까지도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산업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가 7컷이 4.58이고요. 산업공학과 ITM 전공이 2.69가 7컷입니다. MSD 학과는 2.89등급이고요. 그리고 경영, 글로벌 테크노 경영 전공이 3.29가 7컷이고요. 영어 영문이 5.05 등급인데 특목고 학생이 되겠죠. 행정학과 2.83, 문해창작학과 3.59, 경영 4.36이 7컷이고 평균은 한 3.93입니다. 경영학과 글로벌 테크노 경영 전공이 3.217컷, 인공지능 응용학과 2.93, 지능형 반도체공학과 2.95, 미래에너지 융합학과가 3.02 등급입니다. 인공지능부터 미래에너지 이 세 학과는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창의융합인재 전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고요. 자, 생기부를 구성하는 요소들부터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결 상황이 있죠. 출결 상황에서는 서울과기대에서는 민정, 조퇴, 지각결석 등이 다수 있을 경우 평가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런 부분. 하지만 질병 관련이라도 지나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질병도 너무 많으면 좀 단점 요소가 되겠죠. 자율활동에서는 대부분 모든 학생이 참여한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율활동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전체가 다 하는 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신청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팁은 학교 내에서 동일한 활동을 하더라도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자율활동에 대한 간단한 보고서들을 제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연계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연계 활동으로 이런 보고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고 자기주도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겠죠. 그 다음 동아리 활동은 팁에서 매년 다른 동아리 가입하거나 대학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동아리 가입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모든 대학들에서도 나타내주고 있죠. 자, 봉사활동, 학교 봉사활동만을 평가하며 당연히 학교 안에서만 평가를 하겠죠. 진로활동을 통해 진로와 관련된 관심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활동도 마찬가지로 학교 전체가 하는 활동들도 있기 때문에 또는 신청했던 학생들이 다 같이 하는 활동도 있기 때문에 연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 등급이 나와 있겠죠. 근데 교과 성적은 단순히 등급만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교과별 이수 단위, 이수 과목의 내용 및 난이도, 학년별 성적 추이 등을 정성평가합니다. 난이도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표준 편차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자, 팁은 결과로 표시되는 숫자 외에도 수강생 인원 및 심화 과목을 수강하는 경향, 그래서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 교과 이수 현황도 보겠죠. 단순히 등급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등급이 낮더라도 원점수와 해당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 등을 통해 해당 평가의 변별이 조금 낮았거나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등급이 낮다라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정이나 학습 내용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선택했는지, 특히 이과에서는 이제 투 과목이죠.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있는데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에 대해서 고려하여 평가하겠다라는 얘기죠. 세특을 보겠습니다. 세특은 워낙 중요하죠.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 수업 시간 내 토론, 모둠 활동, 주도적 발표 등을 학업 역량, 진로 역량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특에서는 우리가 아까 많이 보았던 학업 역량이 35%고 진로 역량이 45%잖아요. 80%를 이 세특에서 같이 보겠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공동체 역량도 드러낼 수 있겠죠. 그 다음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는 자, 설과기대에서는 교사 추천서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개별적 특성에 주목합니다. 자, Q&A 보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분량이 중요한가요? 뭐 답변은 당연히 분량보다는 질적 요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생활 임원 활동 경력만이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되나요? 자,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전교 학생이나 학급 회장 같은 임원 활동 경험만이 아니라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보다는 작은 역할이라도 학교 구성원으로 수행한 역할의 내용 그리고 활동 과정을 드러내는, 자, 자기 주도성으로 어떤 작은 역할을 맡았더라도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드러내면 되겠다라는 거죠. 교과 비교과의 몇 퍼센트 반영되나요? 그쵸. 교과 비교과의 퍼센트는 사실은 없죠.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성적은 어떤 추세가 좋은가요? 자, 이 부분 많이 궁금해하죠. 그래서 성적이 떨어졌던 학생들은 학종에서 불리한가요? 이런 질문이죠. 자, 일시적인 하락이나 상위권 성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학생, 성적이 향상된 학생 등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등급의 단순한 하락과 상승 자체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동아리 활동만이 우수한 평가를 받나요? 자, 동아리 활동의 일치성이죠. 그래서 대학 전공과 고교 생활의 동아리를 100%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다 다르게 한 학생들도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보겠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이니까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겠죠. 수능 최저는 2합 7등급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특정 지정 과목은 없고요. 탐구도 사탐같아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자, 반영 과목을 보겠습니다. 자연계열에서는 국영수과, 인문계열에서는 국영수사인데 한국사까지 포함이죠. 그리고 건축학 전공에서는 국영수사과 이렇게 되고요. 건축학이 좀 독특하죠. 자, 진로 선택을 반영하는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해당 교과별 전체 과목, 그러니까 이과는 이과 거, 문과는 문과 거, 그리고 건축학부는 건축학 전공은 국영수사과 전체의 진로 선택 과목을 다 반영했었는데요. 올해는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과목만 반영합니다. 어떻게 보면 줄었죠. 근데 다른 학교의 대부분의 특징은 어땠습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상위 3과목 반영했다가 전체로 늘린 학교, 상위 3과목 반영했다가 5과목으로 늘린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서울과기대는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과목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 7컷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입니다. 기계 시스템 디자인이 2.28, 기계 자동차가 2.25, 안전과학과 2.27, 신소재 높네요. 1.92, 평균도 1.86입니다. 건설 시스템이 2.45, 건축공학이 2.42,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이 2.42, 전기정보 2.07 높습니다. 전자가 2.92, 1.92, 스마트 ICT가 2.07, 컴퓨터가 1.93, 화공생명과학과 1.73, 많이 높죠? 환경과학과 2.07, 식품생명 1.9, 정밀화학과 1.86, 안경광학과 2.52 등급으로 조금 낮은 등급을 형성했는데 뭐 이렇게 등급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수능 최저가 높지 않고 2합 7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산업공학과가 2.1이고요. 산업공학과 ITM 전공이 1.77, MSD 학과가 1.83, 경영이 2.25, 영어가 2.37, 행정학과 2.37, 경영학 2.26, 글로벌 테크노 경영 전공이 2.14, 인공지능학과가 2.19, 지능형 반도체 1.92, 미래에너지 융합학과가 1.94 등급으로, 자, 뭐 학과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 초반 또는 중반에서 갑자기 펑크가 나는 학과들도 있습니다.